어제 동네 카페에서 목격한 한 장면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혼자 앉아서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자신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정말 늙었네. 이제 누가 나를 여자로 봐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렇게 아름다운 분이 왜 자신을 그렇게 낮게 평가할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중년 여성들이 이런 자존감 위기를 겪고 있구나. 중년 여성들의 자존감이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상처받은 자존감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중년 여성들의 자존감 하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복합적인 문제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개인적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먼저 사회적 요인부터 살펴보자.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젊음과 아름다움을 강요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미디어와 광고는 항상 젊고 완벽한 여성의 모습만을 보여준다. 화장품 광고만 봐도 대부분 20대, 30대 모델들이 등장한다. 중년 여성들은 이런 이미지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된다.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직장에서도 나이 차별이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승진에서 밀려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제외되는 일이 빈번하다. 심지어 연령 상한선을 두는 채용 공고도 여전히 존재한다. 사회가 중년 여성들을 더 이상 가치 있는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는 것이다. 가정에서의 역할 변화도 자존감에 큰 타격을 준다. 오랫동안 엄마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왔는데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그 역할이 급격히 축소된다. 남편과의 관계도 변한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대화도 줄어든다. 가정에서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기 어려워진다. 신체적 변화도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갱년기로 인한 호르몬 변화는 감정 기복을 심하게 만든다. 외모도 변한다. 주름이 늘어나고 체형도 변한다. 머리카락도 가늘어지고 윤기를 잃는다. 젊었을 때의 자신과 비교하면서 자꾸 위축된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중년 여성들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린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올바른 관심과 진정한 배려를 통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중년 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려면 먼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중년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인정과 존중이다.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 젊음을 잃었다고 해서 매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싶어 한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얻은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중년 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는 것. 대화할 때도 동등한 입장에서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런 기본적인 존중이 자존감 회복의 첫걸음이다. 두 번째는 그들이 가진 독특한 매력을 발견하고 인정해주는 것이다. 중년 여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이와 지혜, 어려움을 견뎌낸 강인함과 인내력,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마음.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정말 지혜로우시네요. 어떻게 그런 깊은 생각을 하실 수 있나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런 진심 어린 인정이 그들의 자존감을 크게 높여준다. 세 번째는 그들의 과거 성취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다. 중년 여성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해냈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냈고, 가정을 꾸려왔고, 직장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이런 성취들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을 다시 조명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다 해내셨어요. 존경스러워요. 이런 칭찬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만든다. 네 번째는 그들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주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생긴 변화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 오히려 그런 변화들조차도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주름도 그동안 살아온 흔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 살이 쪘다고 해서 매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해진 것으로 보는 것. 이런 무조건적 수용이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된다. 다섯 번째는 그들이 앞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와 격려를 표현하는 것이다.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아직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것이고 꿈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앞으로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세요?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격려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다. 여섯 번째는 그들을 여성으로서 인정하고 대우해주는 것이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더 이상 여자로 취급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냥 나이든 사람 정도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여성이다. 여성으로서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표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여성스러운 매력이 느껴져요. 우아한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이런 여성으로서의 인정이 그들의 자존감을 크게 높여준다. 일곱 번째는 그들의 의견과 조언을 구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중년 여성들은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들의 의견은 무시되거나 구식으로 치부된다. 이런 태도가 그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반대로 그들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존중하면 자존감이 올라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이런 요청이 그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게 만든다. 여덟 번째는 그들의 취미나 관심사를 진심으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래된 취미를 다시 시작한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나이에 맞지 않는다거나 시간 낭비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반응이 그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반대로 그들의 취미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하면 자존감이 올라간다. 정말 멋진 취미네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더 발전시켜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지지와 격려가 그들에게 활력을 준다. 아홉 번째는 그들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즐겁게 보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 여성들과의 시간을 의무적으로 생각한다. 마지못해 시간을 내주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태도가 그들을 위축시킨다. 반대로 그들과의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고 소중하게 여기면 자존감이 올라간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꼭 만나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이런 진심 어린 표현이 그들을 기쁘게 만든다. 열 번째는 그들의 외모나 패션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다. 중년 여성들도 여전히 아름다워지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선입견이 그들을 위축시킨다. 그들이 노력한 부분들을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옷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헤어스타일이 정말 멋져요. 센스가 정말 좋으시네요. 이런 외모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이 그들의 자신감을 높여준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중년 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중년 여성들은 인생 경험이 풍부해서 진심과 가식을 금세 구별해낸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칭찬이나 격려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중년 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자. 먼저 일상 대화에서의 자존감 향상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 여성들과 대화할 때 무의식적으로 하대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반말을 하거나 어린아이 다루듯 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그들의 자존감을 크게 떨어뜨린다. 대화할 때는 항상 동등한 입장에서 존댓말로 대화해야 한다. 그들의 의견을 묻고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들려주세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들을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대화 주제도 중요하다. 날씨나 건강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나 취미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다. 요즘 관심 있는 일이 있으세요? 새로 시작한 활동이 있나요? 어떤 것들을 좋아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흥미로운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두 번째는 외모 관리에 대한 격려와 지지이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외모 관리를 포기하고 싶어 한다. 나이가 들어서 꾸며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외모 관리는 자존감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들이 외모 관리에 신경 쓰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시도했을 때 적극적으로 칭찬해주는 것. 새 옷을 샀을 때
잘 어울린다고 말해주는 것, 화장을 했을 때 예쁘다고 표현해주는 것. 이런 작은 관심이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자신을 가꾸게 만든다. 또한 함께 쇼핑을 가거나 미용실에 가는 것을 제안하는 것도 좋다. 옷 고르는 것을 도와주거나 어울리는 스타일을 추천해주는 것. 이런 활동들이 그들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준다. 세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나이를 핑계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포기한다.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년부터 새로운 것을 시작해서 큰 성과를 이룬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어 할 때 적극 지지해주는 것, 자격증을 따고 싶어 할 때 공부를 도와주는 것,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할 때 응원해주는 것.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도전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격려가 그들에게 용기를 준다. 네 번째는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중년 여성들은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쌓은 지혜가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런 경험과 지혜가 무시되거나 구식으로 치부된다. 이런 태도가 그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반대로 그들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면 자존감이 올라간다.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구하는 것,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담을 요청하는 것, 그들의 과거 경험담을 흥미롭게 들어주는 것.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그런 지혜를 배우고 싶어요. 이런 태도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한다. 다섯 번째는 건강관리를 격려하고 함께 실천하는 것이다. 중년 여성들은 건강에 대한 불안이 크다. 몸에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하고 체력도 예전만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관리를 포기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건강관리는 자존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강해야 활기차고 자신감도 생긴다. 그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 건강한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는 것, 정기 검진을 받도록 권하는 것,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것.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함께 운동해봐요. 몸을 움직이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런 활동과 격려가 그들의 건강과 자존감을 동시에 높여준다. 여섯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중년 여성들은 사회적 고립감을 많이 느낀다. 자녀가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든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이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그들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모임이나 동호회를 소개해주는 것, 함께 사교활동에 참여하는 것, 새로운 친구들을 소개해주는 것, 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것. 이런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면 자존감이 크게 향상된다. 일곱 번째는 그들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 여성들을 나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본다. 무엇이든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년 여성들은 충분히 독립적이고 능력이 있다. 오히려 과도한 보호나 간섭이 그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그들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것. 혼자서도 충분히 잘하시네요. 정말 능력이 뛰어나시네요. 독립적이신 모습이 멋져요. 이런 인정이 그들의 자신감을 높여준다. 여덟 번째는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해주는 것이다. 중년 여성들은 갱년기로 인해 감정 기복이 심하다. 때로는 우울해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한다. 이런 감정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그들의 자존감을 더욱 떨어뜨린다. 그들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힘드시겠어요. 그런 기분 이해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공감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아홉 번째는 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미래에 대해 절망적으로 생각한다. 이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년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젊으세요.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그들에게 새로운 동기를 준다.
10번째는 작은 성취라도 크게 인정해주는 것이다. 중년 여성들은 자신의 성취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 하지만 작은 성취라도 크게 인정해주면 자존감이 크게 향상된다. 새로운 요리를 만들었을 때, 운동을 시작했을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책을 한 권 읽었을 때, 이런 작은 일들도 크게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것이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정말 멋져요. 이런 칭찬이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만든다. 11번째는 그들만의 특별한 날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겨주는 것,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주는 것, 그들을 위한 파티를 열어주는 것, 작은 선물을 준비해주는 것, 이런 특별한 관심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12번째는 그들의 과거 사진을 함께 보며 추억을 나누는 것이다. 젊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보는 것, 그때의 추억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 그 시절의 꿈이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정말 아름다우셨네요. 그때 참 행복해 보이세요. 멋진 추억이네요. 이런 과거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현재의 자존감도 높여준다. 13번째는 그들의 패션이나 스타일에 관심을 보이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어떤 옷이 잘 어울릴지 물어보는 것, 패션 감각에 대해 칭찬하는 것, 함께 쇼핑을 가서 조언을 구하는 것, 센스가 정말 좋으시네요. 어떤 걸 고르는 게 좋을까요? 패션을 정말 잘 아시네요. 이런 인정이 그들의 미적 감각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준다. 14번째는 그들이 만든 음식이나 작품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다. 요리 솜씨를 칭찬하는 것, 만든 작품에 대해 감탄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해주는 것,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런 칭찬과 자랑이 그들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준다. 15번째는 그들의 의견이나 조언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조언을 구한 후 실제로 따라해보는 것, 결과가 좋았다고 감사 표현을 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한다고 말하는 것,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덕분에 잘 해결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해줬어요. 이런 피드백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유용한 존재라고 느끼게 한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런 방법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 번째 사례는 박미경 씨의 이야기다. 박미경 씨는 52살의 중년 여성으로 최근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정리해고를 당하면서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고 느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워서 경제적 불안감도 컸다. 무엇보다 자신이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우울증까지 생겼다. 그런 박미경 씨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 정순자 씨였다. 정순자 씨는 박미경 씨보다 5살 많은 57살이었지만 여전히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정순자 씨는 박미경 씨가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고 먼저 다가갔다. 무엇보다 박미경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우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경 씨는 정말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이런 공감과 인정이 박미경 씨에게는 오랜만에 듣는 위로였다. 정순자 씨는 박미경 씨의 과거 경력과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2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면서 쌓은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강조했다.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사람을 원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박미경 씨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함께 취업 정보를 찾아보고 이력서 쓰는 것을 도와주었다. 면접 연습도 함께하고 적절한 옷차림도 조언해 주었다. 미경 씨 같은 분이면 어디서든 환영받을 거예요. 경험도 많고 성실하시고 능력도 뛰어나시잖아요.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이 박미경 씨에게 큰 힘이 되었다. 몇 달 후 박미경 씨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연봉은 이전보다 조금 적었지만 자신의 경험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았다. 정순자 씨는 박미경 씨가 새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보였다. 일이 어떤지 자주 물어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언도 해주었다. 또한 박미경 씨의 작은 성취들도 크게 칭찬해 주었다. 새로운 업무를 잘 배웠다고 하면 정말 대단하다고 했고, 동료들과 잘 어울린다고 하면 역시 사람이 좋다고 격려했다.
이런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박미경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목표도 생겼다. 정순자 씨에게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언니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두 번째 사례는 최영희 씨의 이야기다. 최영희 씨는 54살의 중년 여성으로 최근 이혼을 경험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면서 깊은 상실감과 자책감에 빠졌다. 자신이 부족해서 결혼 생활에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외출도 꺼리게 되었다. 그런 최영희 씨에게 도움을 준 것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은주 씨였다. 김은주 씨는 최영희 씨보다 2살 어린 52살이었지만 이혼 경험이 있어서 최영희 씨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김은주 씨는 최영희 씨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혼은 때로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위로했다. 용기 있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관점이 최영희 씨에게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김은주 씨는 최영희 씨가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었다. 혼자 사는 것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김은주 씨 자신이 혼자 살면서도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다. 또한 최영희 씨가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을 수 있도록 격려했다. 함께 요가 수업에 등록하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최영희 씨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다. 김은주 씨는 최영희 씨의 장점들을 자주 언급했다. 영희 씨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정이 최영희 씨의 자존감을 높여주었다. 1년 후 최영희 씨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이혼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났고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다. 김은주 씨에게는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은주 씨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세 번째 사례는 이정숙 씨의 이야기다. 이정숙 씨는 56살의 중년 여성으로 갱년기 증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다.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감정 기복이 심했고 불면증과 우울감에 시달렸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것 같아서 불안했다. 예전의 자신과 너무 달라진 모습에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다. 그런 이정숙 씨에게 큰 도움을 준 것은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 박선영 씨였다. 박선영 씨는 45살로 이정숙 씨보다 11살 어렸지만 갱년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었다. 박선영 씨는 이정숙 씨의 증상들이 모두 정상적인 갱년기 증상이라고 설명했다. 본인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라는 것을 이해시켜 주었다. 갱년기는 모든 여성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부끄러워하거나 자책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이런 설명이 이정숙 씨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박선영 씨는 갱년기 관리 방법들도 상세히 알려주었다.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과 적절한 영양 섭취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휴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무엇보다 갱년기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했다. 폐경 후에 오히려 더 자유롭고 활기찬 삶을 사는 여성들이 많다고 격려했다. 박선영 씨는 이정숙 씨가 갱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물었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다. 또한 같은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여성들과의 모임도 주선해 주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하면서 이정숙 씨는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몇 달 후 이정숙 씨는 갱년기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다. 무엇보다 갱년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되면서 자신감을 되찾았다. 이제는 오히려 갱년기를 겪는 다른 여성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박선영 씨에게는 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 선영 씨 덕분에 갱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 네 번째 사례는 강미자 씨의 이야기다. 강미자 씨는 53살의 중년 여성으로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심한 허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25년간 엄마 역할에만 충실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정체성 혼란을 겪었다.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가 된 것 같아서 우울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그런 강미자 씨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은 문화센터 강사 한미영 씨였다. 한미영 씨는 48살로 강미자 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한미영 씨는 강미자 씨의 육아 경험을 높이 평가했다. 25년간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강조했다.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면 다른 일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미자 씨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신 거예요. 그런 경험을 가진 분이면 무엇이든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미영 씨는 강미자 씨가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육아 경험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했다. 육아 상담이나 베이비시터 같은 일도 있고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도 추천했다. 보육원이나 아동센터에서 봉사를 하면 자신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고 했다. 강미자 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한미영 씨의 격려로 용기를 냈다. 먼저 동네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아이들도 강미자 씨를 따랐고 센터에서도 그녀의 도움을 매우 고마워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강미자 씨는 자존감을 되찾았다.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몇 달 후에는 문화센터에서 육아 상담 강의도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엄마들과 나누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 한미영 씨에게는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미영 씨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었어요. 5번째 사례는 조현숙 씨의 이야기다. 조현숙 씨는 55살의 중년 여성으로 갱년기와 함께 찾아온 급격한 외모 변화로 자신감을 잃었다. 살이 급격히 찌고 머리카락도 가늘어졌으며 피부 트러블도 생겼다. 거울을 볼 때마다 우울해졌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었다. 그런 조현숙 씨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미용실 원장 이혜진 씨였다. 이혜진 씨는 39살의 젊은 여성이었지만 중년 여성들의 고민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혜진 씨는 조현숙 씨의 외모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나이에 맞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숙 씨만의 독특한 매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함께 찾아봐요. 이혜진 씨는 조현숙 씨에게 맞는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제안했다. 나이에 맞으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로 바꿔주었다. 또한 메이크업 방법도 가르쳐 주었다. 갱년기 피부에 맞는 화장품 사용법과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기법을 알려주었다. 무엇보다 조현숙 씨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방법들을 찾아주었다. 현숙 씨는 눈이 정말 예쁘세요. 이 부분을 강조하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일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조언과 격려가 조현숙 씨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몇 달 후 조현숙 씨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새로운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으로 한결 젊어 보였고 자신감도 되찾았다. 무엇보다 자신의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혜진 씨에게는 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 혜진 씨 덕분에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이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격려이다. 그리고 그들의 장점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런 배려와 관심이 있다면 어떤 중년 여성이든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다. 이제 중년 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과정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과 성공을 위한 핵심 원칙들을 알아보자. 이런 실수들을 피하고 올바른 원칙을 따라야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첫 번째 절대 금기사항은 나이를 강조하거나 늙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중년 여성들은 나이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특히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늙으셨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직간접적인 나이 관련 표현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대신 경험이 풍부하시네요. 지혜로우시네요. 성숙한 매력이 있으세요. 이런 긍정적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두 번째 실수는 외모 변화를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이다. 살이 많이 찌셨네요. 주름이 늘었네요. 머리가 많이 빠지셨네요. 이런 말들은 그들의 자존감을 더욱 떨어뜨린다. 외모에 대해 언급할 때는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서 표현해야 한다. 건강해 보이세요. 밝은 표정이 좋아 보여요. 따뜻한 인상이시네요. 세 번째 금물은 과거와 비교하거나 과거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발언이다. 예전에는 정말 예쁘셨겠네요. 젊었을 때가 좋았죠. 옛날 사진을 보니 완전 다르네요. 이런 과거 지향적 발언은 현재의 모습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린다.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때인 것 같아요. 현재의 매력이 정말 특별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아름다움이 생기네요.
이런 현재 긍정적 표현이 좋다. 네 번째 실수는 능력이나 기억력을 의심하는 표현이다. 기억력이 나빠지셨나요? 이해하기 어려우시겠네요. 복잡한 건 힘드시죠? 이런 말들은 그들을 무능력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다.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이해력이 뛰어나시네요. 설명을 정말 잘해주시네요. 능력을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다섯 번째 피해야 할 것은 동정이나 연민의 시선이다. 불쌍하시겠어요. 힘드시겠어요. 안타까워요. 이런 동정어린 표현은 그들을 더욱 초라하게 만든다. 대신 존경과 인정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 견디셨어요? 강인한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여섯 번째 실수는 젊은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데 젊은 사람들이 부럽시겠어요. 젊었을 때는 달랐겠지만 이런 세대 간 비교는 상대적 박탈감만 키운다. 나이에 상관없이 개인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일곱 번째 금기는 건강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이다. 몸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병원에 자주 다니세요. 건강이 안 좋아 보이네요. 이런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기분을 나쁘게 만든다. 건강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활기차 보이세요.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긍정적 건강 인식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여덟 번째 실수는 가족 관계나 개인사에 대한 성급한 판단이다. 자녀가 안 찾아와서 외로우시겠어요. 남편이 안 도와주나 봐요. 혼자 사시니까 힘드시겠어요. 이런 추측성 발언은 상처를 줄 수 있다.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제 중년 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한 핵심 원칙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 원칙은 진정성이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관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중년 여성들은 인생 경험이 풍부해서 진심과 가식을 금세 구별해낸다. 진심으로 그들을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두 번째 원칙은 개별성 인정이다. 모든 중년 여성이 똑같지 않다. 각자 다른 성격과 취향과 가치관을 갖고 있다. 천편일률적인 접근보다는 개별적 특성을 파악해서 맞춤형 배려를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지만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다. 어떤 사람은 활동적이지만 어떤 사람은 조용한 것을 좋아한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지속성이다. 일회성 관심으로는 자존감 회복이 어렵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처음에만 잘하고 나중에 소홀해지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네 번째 원칙은 균형감이다. 지나친 관심이나 과도한 배려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표현해야 한다. 그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적극 도와주되 불필요한 간섭은 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 번째 원칙은 희망 제시이다. 현재의 어려움에만 매몰되지 말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절망보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자존감 회복의 열쇠다. 여섯 번째 원칙은 상호 존중이다. 일방적으로 도움만 주는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다. 그들로부터도 배우고 도움을 받는 상호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상호 존중이 건강한 관계의 기초가 된다. 일곱 번째 원칙은 작은 변화의 인정이다.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작은 변화라도 크게 인정해 주어야 한다. 새로운 옷을 샀다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꿨다거나 하는 작은 변화들도 적극 칭찬해야 한다. 이런 작은 인정이 더 큰 변화의 동기가 된다. 여덟 번째 원칙은 환경 조성이다. 그들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런 환경적 지원이 자존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중년 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 왜 중요한가? 첫째로 개인적 차원에서 그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 자존감이 회복되면 더 적극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 새로운 도전도 하고 새로운 관계도 만들 수 있다. 우울감에서 벗어나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 둘째로 가족 차원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엄마나 아내가 자존감을 되찾으면 가족 분위기도 밝아진다.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도 개선된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셋째로 사회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중년 여성들이 활기를 되찾으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 봉사활동이나 멘토링 같은 활동을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된다. 넷째로 경제적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다. 자존감을 되찾은 중년 여성들은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을 하기도 한다. 이는 개인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다섯째로 문화적 차원에서 가치가 있다. 중년 여성들이 자신감을 되찾으면 문화활동에도 적극 참여한다. 예술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여섯째로 교육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자존감 높은 중년 여성들은 훌륭한 교육자 역할을 한다. 젊은 세대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수한다. 특히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우리도 언젠가는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된다. 지금 중년 여성들을 잘 대우하는 것은 미래의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중년 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일이다. 그들이 행복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그들이 자신감을 되찾아야 우리 사회가 더욱 활기차고 따뜻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년 여성들의 자존감 회복은 사회적 의무이자 책임이다. 지금까지 중년 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진정한 배려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런 내용들이 단순한 이론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실제 삶에서 실천하여 주변의 중년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 진심으로 그들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방법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를 바란다. 오늘부터라도 주변의 중년 여성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자.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존감을 높여주자.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이다.